안녕하세요. 9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자, 이제 연휴가 이제 다 지나갔죠. 연휴를 뒤로 하고 오늘부터는 또 정상적인 생활을 또 하셔야 돼요. 자, 긴 연휴였어요. 뭐 솔직히 지난주 금요일부터 따지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 일, 월, 화, 수. 자, 장기간에 걸쳐서 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사람의 몸이 또 간사하잖아요. 쉬는 거는 또 오래 가고 또 일하는 건 짜증나고 그래서 월요병 같은 목요일이에요. 잘 버티시고요. 또 목요일하고 금요일 하면 또 주말이 오잖아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할 건 해야죠. 9월 19일 목요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정인호입니다. 자, 볼게요. 오늘 문제 24년 법무사 8월달 문제 볼게요. 오지선다인데 이게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상 선거제도, 선거권 이걸 같이 정리를 좀 간단히나마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자, 일단은 요거 기본적으로 낙선, 당선 활동을 얘기하는 거고, 자, 낙선, 당선 활동을 포함한다. 하지만 여러분, 시민불복종은 선거운동이 아니죠. 이거는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거. 이건 기본이에요. 뭐 판례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의 하이라이트. 일단은 임기 만료가 여기가 임기 만료라고 할게요.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선거든 임기 만료 전에 뽑아요. 왜? 임기 만료 이후에 선거를 해버리면 현직이 없잖아요. 공백이생이니까 국정 공백생이면 안 되죠. 그래서 임기 만료 전, 그래서 선거일을 이렇게 정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선거일 아닐까요? 이게 선거일. 자, 우리가 선거일은 전부 다 수요일. 법정화돼 있어요. 법정화돼 있다. 법으로 정해놨다. 그래서 법정 수요일. 자, 법정 수요일이고 여기는 임시 공휴일입니다. 이렇게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놨어요. 법정 수요일이요. 그래놓고 이제 선거운동을 할 때,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면, 자, 대통령은 여기 선거일이 수요일인데, 70일부터 40일 사이에 첫 번째 수요일.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50일. 그다음에 지방선거는 30일. 7, 5, 3. 이게 홀수로 떨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수요일. 자, 그다음에 대통령만 70일, 40일로 돼 있고요. 자, 그렇게 하고 수요일 날 선거를 통해서 누가 정해지면 그걸 당선인이라고 하죠. 당선인은 현직이 아닙니다. 현직은 따로 있어요. 물론 현직에 있는 사람이 당선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당선인의 지위하고 현직의 지위는 엄연히 구별되어 있어요. 따라서 당선인은 직무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직무집행을 할 수 없고요. 나중에 당선인의 지위 행위는 직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탄핵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탄핵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당선인을 딱 정했는데 이분이 사망 사퇴하셨다. 자, 그러면요. 자, 다시 선거를 해야죠. 재선거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자, 임기는 다음 날부터요. 다음 날부터. 근데 다른 분들은 다 다음 날인데 대통령만은 다음 날 0시부터.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좀 잘 정리하세요. 대통령은 1분 1초에 공백도 있으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런데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못하는 거. 그럼 우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인데 여기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외. 그래놓고 이제 선거운동을 못하니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날을 정해줘야죠. 여기부터 이렇게 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요만큼이, 자, 기호가 있으면 당선을 시키거나 낙선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호 있는 자, 그걸 우리 후보자라고 하죠. 자, 요럴 때만 선거운동을 누구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해놓고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다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인별로 금지하고요, 행위별로 금지하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별로 금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특히 이거요. 자, 선거일은 선거운동을 못합니다. 자, 행위별 금지는 여러분 호별 방문을 우리 헌정사 역사상 국정선거에서는 호별 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정도만. 인별, 여러분 공무원 아시죠? 국공립 교원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은 안 되는 것만 좀 보세요. 단체는 선거운동 할 수 있어요. 다만 바르게 살기, 새마을운동 이런 분 있잖아요. 새마을운동 이런 뭐 집회 가면 많이 보여. 바르게 살기 뭐 이렇게 뭐 태극기 막 성조기 막 뒤에 꽂고 할머니 할아버지 군복 입고 다니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어머니 해 뭐 이런 분들. 자, 대한 어머니 이런 분들은 원래 다 너무 색깔이 또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게 너무 극단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단체로서의 선거운동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원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산악회 종친회 이런 분들, 자, 이렇게 분들은 여기서 과거에 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 건 위헌 결정 받고 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로.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호가 있으려면 기호가 있기 전에, 자, 기호를 만들기 위해서 등록을 하셔야죠. 그래서 후보자 등록. 그래서 대통령은 24일, 요 24일 2일간. 자, 나머지는 20일부터
2일간 이렇게 돼 있어요. 2일간. 그래서 2일간. 그럼 여기요. 자, 일반적으로 선거일은 선거운동 못 하고, 그다음에 자, 선거운동 기간은 또 선거운동 할 수 있고, 요걸 합쳐서 대통령은 23일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기타는 나머지는 14일이라고 돼 있어요. 요걸 합치면. 그래서 이걸 선거 기간이라고 하죠. 선거운동 기간하고 선거일은 다른 말이에요. 두 개를 합치니까 선거 기간이 나와요. 그래서 선거 기간을 하기 전에 후보자 등록을 2일간 받는다는 거죠. 그럼 2일간 후보자 등록을 받으면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일반적으로 요 전에 이 전에는 자, 예비 후보자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예비 후보자는 아직 기호는 없어요. 기호는 없고요. 공천을 받거나 또는 추천, 국민 일반 추천을 받는 거죠. 국민에게 일반에게 추천을 받는데 여기는 상한도 있고 하한도 있어요. 왜? 이거를 상한을 안 두면 사전선거를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상한과 하한이 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 예비 후보자는 아직 자, 후보자 등록은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탁금 20%를 선납하는 조건으로 후보자 등록. 대통령은 240일, 120일, 나머지 90일, 60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군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하고 시군인데 이분들하고 이분이 차이를 두는 건 합헌이에요. 여기는 대통령, 그다음에 국회의원 이렇게 갖고 240, 12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후보자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시고 공천 아니면 추천을 받아야지. 공천에서 떨어지고 추천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공천 절차에서는 정당 내에서 공천을 받는 거고, 이거는 무소속으로 나오시는 분들, 그래서 국민 추천을 받으시라는 거죠.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선거 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유도하는 기회고, 자, 일반적으로 국가가 선거 비용을 보전해 주는 건 어느 때다? 이거는 좀 보셔야 돼요. 국가가 선거 비용을 보전하는 건 요때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이럴 때는 선거 비용을 보전해 줍니다. 보전을 해주죠. 하지만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는 선거 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아요. 보전을 안 해줘요. 또 얘는 기호가 없으니까 뭐 배포 같은 걸 원칙적으로 못하게 했던 거예요. 왜? 기호가 없는데 어떻게 방을 붙여요. 다만 이제 직접 만나서 그걸 뭐라고 해요? 대면이라고 하잖아요. 대면해서 뭘 할 수 있는 건 가능하죠. 명함을 준다든지. 근데 최근에 판례가 현수막, 광고물, 게시물 이런 것들을 이제 원칙적으로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는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풀어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과거에는 이렇게 좁았다가 이제 점점 민주화되고 국민적 의식이 좋아지니까 선거운동 기간을 점점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늘려주는 거죠. 옛날에는 솔직히 돈이 있어야만 선거를 하고 돈이 없으면 선거를 못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력에 따라서 선거를 나가고 못 나가고, 그래서 보통 선거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거셌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뭐 유튜브라든지 또는 뭐 카페 활동 여러 가지 방법이 많기 때문에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져서 지금은 선거 비용을 굳이 보전하지 않는 기간에도 무조건 막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돈이 있고 돈이 없고의 차별 취급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못 하겠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 풀어주고 있다. 이게 전반적으로 선거운동이라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판례를 보면서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자,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 하면서 또는 자, 집회 시위를 하면서 확성장치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확성장치 사용 기준, 규제 기준을 하나도 마련하지 않으면 기본권 보호무 위반이다. 이런 건 좀 보셔야 돼요. 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선거운동 기간 전에 보세요. 선거운동 기간이니까 자, 요거 선거일을 제외하는 거예요. 선거일은 제외예요. 자, 선거운동 기간이니까 예비후보자 단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그래요.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는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은 침해한다. 맞죠. 직접적으로 만나서 하는 걸 왜 금지해요. 두 번째,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 또는 대담 토론 회장이 연설, 대담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서 확성장치, 이게 많은 사람들을 대놓고, 왜냐면 선거운동으로 집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모아놓고 했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해야 들리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이렇게 선거운동을 할 때만, 그런 걸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반하지 않는다죠. 침해한다. 2번이 틀렸대요. 3번,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 게시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정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 게시를 금지했다. 근데 이거 옛날에 금지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거 안 해도 선거 비용을 많이 안 들여도 선거할 방법이 많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서 하겠어요? 안 하죠? 해도 도움이 안 돼요. 요즘에 누가 그 지저분하게 붙이는 거 좋아요. 다시 이거 침해한다 해서 최근 판례 22년 7월 달부터 해갖고 줄줄이 11월 달까지 전부 다 위헌 결정을 받은 거예요. 23년도까지 줄줄이 헌법을 아시겠죠? 4번,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 조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거 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 정상적으로 미치게 하는 것까지 모두 다 일률적으로 잘못될까봐 두려워서 전면적으로 금지했던 거 최근에 헌법 불합치, 이것도 같은 취지의 판례예요.
5번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의 설치, 진열, 게시, 표시물의 착용을 금지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광고물, 게시물, 현수막. 이게 물막이라고 외우세요, 차라리. 그래서 광고물, 표시물, 게시물, 알겠죠? 물막, 그래서 게시물, 인쇄물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못하게 하는 건 전부 다 헌법 불합치 결정받았다. 자, 5번도요. 선거일 전 180일,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또 다른 광고물 보세요. 인쇄물, 표시물, 광고물, 현수막, 게시물 나오면 헌법불합치. 또 단체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게 잘못될 우려가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데 그걸 왜 못 막아? 그래서 지금은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 예외를 두지 않은 거 전부 다 헌법불합치 결정받고 지금은 허용하고 자 방해가 되지 않거나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오히려 돈이 안 들고 보통 선거 측에 반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어요. 이것도 침해한다. 그래서 이거 최근 판례를 줄줄이 냈네요. 근데 최근 판례 낸 거는 또 맞는 지문으로만 나왔어요. 일단은 확성장치 이걸로 자 오늘도 잘 봤으니까 내일까지 마무리하시고 저 주말까지 가시는 거 아시겠죠? 내일도 뵐게요.